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몸을 고치는 미래의 약 이야기인데요. 예전에는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를 먹고 증상을 가리는 데 급급했다면 이제 의학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본적인 신호체계를 직접 조절해서 병의 원인을 뿌리 뽑는 정밀의료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오늘 이 스케치북을 통해 분자 수준에서 설계되는 최첨단 약물의 세계와 우리가 누리게 될 건강한 미래를 하나씩 살펴볼 테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지금까지의 의학은 마치 상처가 나면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통증을 줄여주는 증상 완화에 집중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세포들이 서로 주고받는 복잡한 신호 전달 체계를 직접 조절하는 기술이 발달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아픈 걸 가리는 게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병이 생기는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도구함, 즉 새로운 치료 양식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도구들이 있을까요? 정밀 의료를 완성하는 데는 4가지 핵심 도구가 있습니다. 이걸 모달리티라고 부르는데요. 크기에 따라 역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작은 저분자 화합물부터 중간 크기의 펩타이드, 그리고 아주 거대한 단클론 항체까지 있죠. 크기가 작으면 세포 안으로 쑥쑥 잘 들어가고 크기가 크면 특정 목표물을 아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도구들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병을 고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가장 익숙한 저분자 화합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알약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해요. 크기가 아주 작아서 세포막을 통과해 세포 안쪽까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먹기도 편해서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죠. 최근에는 단순히 효소를 억제하는 걸 넘어서 병을 일으키는 나쁜 단백질을 찾아내 쓰레기통으로 보내버리는 프로텍이라는 혁신적인 기술까지 등장했습니다. 공약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암세포의 핵심 부위를 파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 셈이죠. 실제로 2025년에 승인된 따끈따끈한 약들을 볼까요? 멀미로 인한 구토를 막아주는 약부터 심장 근육의 수축을 조절하는 정밀한 심장병 치료제, 그리고 백혈병의 특정 변이만 골라내는 항암제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심지어 폐경기 안면 홍조를 조절하거나 노안을 개선해주는 점안액도 있죠. 저분자 화합물은 가장 가볍고 작지만 만성질환부터 정밀 항암제까지 가장 폭넓게 쓰이는 우리 의학계의 운항 디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죠. 두 번째 도구는 생체 조절제라고 불리는 아주 짧은 단쇄 펩타이드입니다. 러시아의 카빈슨 교수가 발견한 건데 아미노산이 딱 2개에서 7개 정도만 연결된 아주 작은 녀석들이죠. 얘네들은 세포막은 물론 핵막까지 프리패스로 통과해서 DNA에 직접 결합합니다. 마치 노화로 인해 꺼져버린 우리 몸의 재생 스위치를 다시 켜주는 마스터키 같은 역할을 해요. 억지로 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정상화하는 재생의학의 핵심 도구입니다. 이 마스터키들은 각각 정해진 장소로 가서 일합니다. 뇌에 작용해서 일주기 리듬을 되찾아주고 수명을 연장해주는 녀석도 있고 췌장에 가서 인슐린 수용체를 정상화해 당뇨를 돕는 녀석도 있죠. 심혈관의 탄력을 높여주거나 면역 균형을 맞춰주는 종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부작용이나 독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타겟 장기에서만 딱 필요한 단백질 합성을 돕기 때문이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헬스 스팬을 늘리고 싶은 분들에게는 꿈의 도구가 될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아미노산이 2개에서 50개 정도 연결된 일반 펩타이드입니다. 저분자 화합물의 저렴한 생산성과 항체의 높은 정밀합을 동시에 갖춘 매력적인 도구죠. 하지만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우리 몸속의 분해 효소들 때문에 금방 사라져버린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거센 파도 위에 세운 다리처럼 반감기가 너무 짧았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조를 동그랗게 만들거나 특수한 결합을 더해 이제는 몸속에서 오래 버티며 효과를 낼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건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펩타이드 시장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이제 주사가 아닌 알약으로 나오고 있죠. 환자 편의성이 엄청나게 좋아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의 구조를 직접 복구해서 에너지를 되살리거나 호르몬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약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치료가 어려웠던 희귀 신경질환까지 정복해 나가고 있죠. 더 편리하고 더 희귀한 곳까지 치료의 손길이 닿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인공은 단클론 항체입니다.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본떠 만든 거대한 분자로 현대의학의 중학이라고 불립니다. 크기가 커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긴 힘들지만 세포 밖의 나쁜 녀석들을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특히 이 녀석들은 FcRn 재순환이라는 마법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요. 원래라면 분해되어 사라져야 할 운명이지만 특수한 수용체와 결합해 다시 혈류로 돌아옵니다. 덕분에 한 번 주사를 맞으면 효과가 몇 주씩이나 지속되죠. 정말 든든한 보디가드 같지 않나요? 최근 항체 기술은 더욱 진화해서 복합화와 지능화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항체에 강력한 폭탄을 매단 ADC, 두 가지 목표물을 동시에 잡는 이중특이성 항체, 그리고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여 침투력을 높인 나노바디까지 등장했죠. 2025년부터는 단순히 암세포 하나만 노리는 게 아니라 다각도로 종양을 압박해서 암의 이질성을 완전히 제압하는 차세대 플랫폼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암 정복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 설레네요. 지금까지 본 네 가지 도구들,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타겟이 세포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얼마나 정밀하게 타격해야 하는지에 따라 최적의 도구를 선택해야 하죠. 저분자 화합물과 생체 조절제는 세포 안 깊숙이 침투하는 데 최고고, 항체는 세포 밖의 타겟을 중화시키는 데 독보적입니다. 펩타이드는 그 사이에서 수용체를 모사하며 균형을 잡죠. 결국 단 하나의 완벽한 양식은 없으며 이 도구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치료의 성패를 가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혁신 뒤에는 냉혹한 현실도 있습니다. 바로 돈 문제입니다. 항체는 ADC 같은 복잡한 약을 만들려면 3천만 달러 이상의 거대 시설이 필요하고 재료비만 해도 그램당 수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반면 저분자 화합물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탁월한 치료 효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인가 하는 보건 경제의 지속 가능성도 매우 중요한 숙제입니다. 혁신적인 약이 나와도 너무 비싸서 못 쓰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다음으로 주목할 혁신은 뇌입니다. 뇌에는 해로운 물질을 막는 강력한 장벽이 있어 약이 전달되기 정말 힘들었는데요. 이제 과학자들은 트로이 목마 기술을 사용합니다. 뇌로 들어가는 통로에 살짝 올라타서 약물을 밀반입하는 RMT 기술이나 장벽의 투과성을 높이는 병용요법이 개발되고 있죠. 제브라 PC를 활용해 뇌 전달 효율을 미리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이 장벽만 완벽히 넘을 수 있다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무서운 병들을 정복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약을 만드는 과정 자체도 변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와 기계학습 덕분에 예전에는 수년이 걸리던 타겟 구조 스크리닝을 단 몇 주 만에 끝낼 수 있게 되었죠. 게다가 FDA 현대화법 2.0 덕분에 이제는 의무적으로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인간의 장기를 모사한 오가노이드 칩과 AI 모델이 그 자리를 대신하죠. 임상시험의 고속도로가 열린 겁니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이 더 빠르게 우리 곁으로 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혁신의 그림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 비싼 최첨단 약들만 개발되다 보면 결국 저소득층이나 개발도상국 환자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생산이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내는 생체 조절제나 펩타이드 같은 양식을 더 널리 보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최첨단 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공중보건이 나아가야 할 지속가능한 미래의 모습이겠죠.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미래의 의료는 경쟁이 아니라 융합입니다. ADC 폭탄으로 암세포 같은 주 병변을 정밀하게 타격해서 파괴하는 동시에 생체 조절제로 주변의 정상 조직들이 스스로 재생되도록 유전자 스위치를 켜주는 거죠. 나쁜 건 제거하고 우리 몸은 다시 살리는 다각적 접근. 이것이 바로 정밀 의료가 꿈꾸는 진정한 완성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보고 가장 완벽한 도구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죠. 미래의 의사는 단순히 처방전만 써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자 개개인의 유전적 지문과 질병의 타임라인을 분석해서 최적의 치료 양식을 조합하는 분자 설계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2025년의 혁신들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